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집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독서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문학도 이렇게 뭐 아주 쉽거나 이러진 않았고 좀 평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독서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지문의 정보량도 많고 그리고 문제도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어렵네. 어려우니까 1등급 컷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차분하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1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1번 문제 너무 쉬웠거든요. 답을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냥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서두르고 혹은 이제 속된 말로 쫄았다는 건데, 국어 선생님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쫄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답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1번 같은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한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틀린 문제인지 아닌지 그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어렵더라도 내가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 내 점수는 맞을 수 있겠구나. 최소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점수는 확보할 수 있겠구나, 등급은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는 6번 문제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자, 6번 문제에서 이제 묻고 있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억 디귿을 먼저 볼까요? 기억 디귿이 차분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보면 자,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통물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자연의 이치와 관련된 모든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이야. 이건 역사 변화 과정이에요. 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지는 않는다는 통변. 그러니까 변인가 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인데 그러면 인의는 어떤 거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 이렇게 그렇죠?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핵심적인 건 통물은 자연과 관련된 모든 일을 포괄해야 되고요. 통변은 역사 속에서 상황에 맞는 조치, 역사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그리고 인의는 왕도 정치, 유교 중심의 왕도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인 특징인데 학문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개별적인 거 아니죠. 전체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니는 도가나 법가 사상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인의 자체가 유가 중심이니까 도가나 법가 중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고 인의인데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자, 디귿 보죠.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 인의를 통한 왕도 정치. 본문에 나와요, 이 내용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5번 보자. 기억과 니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왕도 정치를 펼친다고 그랬지 힘으로 권력 창출하는 걸 지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이게 이걸로 가는 건 아니죠. 이 연결 지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보면요. 자, 윗글에서 유가와 지편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이야. 그러면은 두 개 다 잡지 말고 한 명만 일단 잡고 가봅시다. 우리가 유가에 우선 치중을 해봅시다. 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뭘 봤어? 역사를 봤죠. 그렇죠?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맞네요.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아닌데요.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의 잘못된 정치 운영이 진을 망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어요.
유가만 가지고도 끊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옛 국가에서는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랬는데 그래 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없애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집현전 학자들로 가면 고려에는 뭐가 있어서 고려에는 그래 불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고려 자체에 사상적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이거는 집현전 학자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제가 좀 어려워서 독서가 어려워서 독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자, 보자.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인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관할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견해의 핵심부터 찾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말이 나오네. 뭐 진위를 살피는 게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죠. 자,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역사 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는 건 진위를 분명히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진위를 분명히 하자. 자, 기억은 진위를 분명히 해라. 특히 뭐에서? 자료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른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 중시했어? 객관적인 형세. 곧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시세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디귿을 보죠.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뭐에 담겨 있다?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하며 악을 경계하는 거다. 그래서 디귿에서는 역사서를 참고해라. 그러면 역사서에서는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선택지로 가봅시다. 선택지로. 자, 선택지를 보죠. 기억의 관점입니다.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이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맞네요. 진위가 먼저 해라 이렇게. 그렇죠?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고자 한 의견이야. 이거는 역사 소설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잠깐만요, 여러분.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거는 진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걸 판별하는 건데 그냥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 자체는 이건 진이 판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지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자, 3번 보자. 리인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의 살림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 그래요. 객관적 형세의 시세의 흐름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한 것이다. 악을 낮춘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5번 가자.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의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역사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왔으니까요.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그대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초점이 보여요. 아시겠죠? 네. 자, 9번 가죠. 어휘 문제를 제가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어휘 문제는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기도하다, 무엇을 기도하다라는 말은 그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도하다라는 말을 잘 몰라서 틀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답인 3번은 숭상하다를 이렇게 뭘로? 믿다로 바꿔놨는데요. 사실 숭상할 때 숭자가 우러를 숭입니다. 우러를 숭고하다 그러면 높은 것을 우러르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숭상하다는 높여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높여서 소중히 여기다 이런 말이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높여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1번에서 3번 지문 기억나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독서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숭상하다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대략 이런 뜻이야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훨씬 쉬웠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뭐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까지 우리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공부할 때 국어도 어휘 공부를 틈틈이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보죠. 다음 지문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아요. 정보량이 많고요. 일단 정보가 이렇게 좀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비타민 K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혈액 응고에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요. 자,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비타민 K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지연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타민 K로 명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때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인데 곧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자들이 연쇄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입니다. 뭐라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이랬어요. 자, 혈액 응고 인자들 활성화. 그렇죠? 먼저 이게 된 이후에 과정은 늘 중요해요. 그렇죠? 과정은 늘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요. 트롬빈으로 정화되는데, 프로트롬빈이 전 좀 줄여서 쓸게요. 뭘로? 트롬빈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요. 트롬빈으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트롬빈은 다시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했거든요. 뭐라고? 어렵다. 그쵸? 이렇게 어려운 것일수록 좀 잘 해놓으세요. 노겐을 뭘로? 피브린으로 비브린이 아니라 피브린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잠깐만 앞에서 피브린 나왔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쯤 되면. 그렇죠? 그래서 피브린이 뭐 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갑시다. 뭐였어? 자,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호. 그러니까 이거는 섬유소 단백질입니다. 이게 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혈액 응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피브린이 뭐에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되는 혈소판 마개하고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상태로 뒤로 넘어가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의 역설도 좀 이따 해볼 텐데 칼슘의 역설에서도 이 부분이죠. 보십시다.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고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가라앉아 달라붙는다는 건데 이걸 혈관 석회화. 그러면 칼슘의 역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칼슘을 먹었더니 뼈로 가지 않고 어디에? 혈액 속에 그냥 남아있다가 혈관 벽에 쌓이더라는 거야. 뼈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뼈는 여전히 뭐가 부족해? 칼슘이 부족해. 그쵸?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자, 봅시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가 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아하. 그러니까 자, 비타민 K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MGP가 활성되지 않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갔어야죠. 이 정보를. 굉장히 복잡한 정보 중에 두 개만 제가 정리했어요.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봅시다. 자, 문제로 가볼게요. 10번 보죠. 자,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에 잠깐만요. 여러분, 혈전이 뭐였어요? 혈전? 혈전은 자, 혈병 중에 어디에 있던 거? 혈액에 있던 애들이야. 혈액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혈병을 뭐라고? 혈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혈액의 손실, 혈관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그게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혈전은요. 그렇죠? 그래서 혈전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면 혈소판 마개가, 그렇죠? 아까 그랬어. 마개가 있어야 된다고. 자,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 응집돼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혈관과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자,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기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꽤나 어려웠던 칼슘, 우리 칼슘의 이력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보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한다.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는데 그게 이게 침착이 안 되려면 MGP가 활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석회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석회화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오히려 뭐가 더 필요해? 비타민 K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타민 K가 필요해요. 그래서 효용성이 감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효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죠.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뼈 조직으로 안 가니까요. 안 가니까. 이건 적어도 틀린 건 아니네요. 저도 답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 아니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뼈 조직에 칼슘 여전히 부족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속 가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것들이 전부 다 일치불일치해서 틀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2번 문제가 답인 게 2번 선택지가 답인 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아,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뭐해서 일치불일치해서 전부 끄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풀면서 꽤나 애를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치불일치로 먼저 끊자 이렇게. 그래서 보면 3번도 보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맞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된다. 아니 오히려 석회화가 일어나니까 개선되지 않아요. 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한다. 단백질하고 칼슘이 결합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위에 있죠. 위에. 이 과정에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건 맞아요. 혈액에 남아 있어 버리는 거지 혈액에서 뼈 조직으로 가지 않는 게 문제였죠.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보죠. 기억과 니은, 기억은 K1, 니은은 K2입니다. 둘 다 비타민 K예요. 알았죠?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 아닙니다. 둘 다 바깥이에요. 기억은 식물세포, 니은은 동물세포 혹은 미생물의 발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간세포 이게 틀렸어요. 자, 니은입니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마찬가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녹아요? 지방과 함께 녹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시킨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K 자체가. 자, 보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여기 봅시다. 얘예요, 얘. 이 부분이 비타민 K가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기억과 니은이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아니면 조금 더 가보자면 애초부터 비타민 K1 자체가 여기 보면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칼슘 이온하고 결합을 하려면 카르복실화가 있어야 돼요. 카르복실화가. 근데 그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뭐가 필요한 거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K는 아주 앞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 왜 틀린지 볼까요? 기업과 니은이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응고된다고요. 왜? 이런 것들이 응고를 막아준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자, 13번 보죠. 네. 자, 위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혈전으로 인한 예방 또는 치료제예요. 치료제. 자, 보면 일단 가부터 보면 자, 트롬빈은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했으니까 비타민 K의 작용 방해하는 건 이 부분이겠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MGP가 활성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해 버린다라고 했거든요. 피브린 분해하는 건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피브린 분해하면 어때? 섬유소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겠죠. 자, 다를 볼까요? 다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 했으니까 트롬빈 작용 억제하면 마찬가지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되는 걸 또 방해하겠네요. 결국은 둘 다 피브린이 활성화되지 않게 되는 거죠. 피브린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1번에 보면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활성화 안 되고 그러면은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계속 어디에 남아있을 거다. 혈액 속에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자,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한다. 그쵸? 피브린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섬유소 단백질이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자, 다는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했는데 자, 트롬빈입니다. 트롬빈. 확인하세요, 여러분. 트롬빈. 자, 그러면 트롬빈과 관련해서 앞에 정보를 한번 다시 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보죠.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볼게요.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꿉니다. 자, 그때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합성에 관여하는데 자,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그러니까 자, 카르복실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과 단백질의 결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트롬빈으로 가죠. 프로트롬빈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칼슘 이온과 단백질이 결합하는 건 프로트롬빈 전입니다. 전. 그렇죠? 그러니까 트롬빈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칼슘 이온과 단백질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롬빈이 없는 건 이 이후 이걸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지. 여기 이 과정에 있는 칼슘 이온과 단백질의 결합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자, 4번을 보죠. 가와 나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그렇죠? 트롬빈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이게 안 되면 뭐도 안 됐어?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도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피브린은 안 돼요. 피브리노겐이 이렇게 피브린으로 되는 거는 자,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그쵸? 이게 안 되는 거니까요. 맞죠? 네. 문제 되게 까다롭게 됐네요. 복잡하고. 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은 앞에 과학 지문과 마찬가지로 연계된 지문인데요. 과학 지문도 연계됐고 이것도 연계됐는데 일단 이중차분법은 조금 더 많이 연계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연계됐는데 자, 1번부터 보죠. 1번부터. 1번이래. 14번부터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선택지를 잘 끊어 읽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세요. 자, 14번의 1번을 보면 실험적 방법에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말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시행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이 둘을 비교 대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시행 집단의 사건 전후만 봐서는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근데 선택지는 이것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사건 전후 변화만 보겠다는 거야. 하나에.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알았죠? 자, 2번 가죠. 사람을 표본을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고요. 자,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나머지가 그러니까 특정 사건, 뭐 고용률이 어떻게 됐냐, 뭐가 어떻게 됐냐 이런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 변화에 차이가 없을 거다. 똑같이 변화할 거다. 이렇게. 스노이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그러면 이제 평행 추세가 어때? 조금 별로 잘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자,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 차이는 없다. 왜? 물이 달라져서 수원이 달라져서 뭐가 콜레라가 더 많이 생기거나 덜 생기거나 한다는 거니까요. 자, 다시 가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하는 건데 기억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기억을 보면 보세요. 자,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사건의 효과를. 자,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야. 중요한 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를 살펴보는데 하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많아. 그러면 뭐 아예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고용 증가 효과,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고용 증가 효과가 없겠죠.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 가보면요. 문제가 풀립니다.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보다 작겠죠. 왜? 아니, 일단 교육이 없어도 이게 어때? 그냥 지금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산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을 거야. 그렇죠? 작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비교 집단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경우보다는 어때? 더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둘 다 작다가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인데, 자,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이게 사건이네요. 그렇죠?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에서 임금을 지급했고 인상 후에 임금이 인상됐대요. 5달러로. 반면에 고임금 식당들은 이미 인상 전에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비교 집단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또 하나. Q주에서도 비교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P주 저임금 식당 사건 전후로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시행 집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돼요? 비교 집단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시행 집단의 변화에서 비교 집단의 변화를 빼라고 그랬거든요. 본문에서 그거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올까요, 여러분?
이중차분법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정확히 봤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빼봅시다. 자,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자, P주의 저임금하고 P주의 고임금을 뺄 때, 이때도 3.4가 되고요. 자, P주의 저임금에서 Q주의 식당을 빼도 어때요? 3.4가 되네요. 그쵸? 자, 해봅시다, 그러면.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그쵸? 네. 자,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유사성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쵸? 유사성이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이다. 그래요. 3.4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죠. 4번을 보면, 자,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1년간 고임금 식당이야. 고임금 식당.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로 한 해 전이네요. 과거입니다. 과거.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된 정보를 본문에 가서 얼른 찾아야 됩니다. 뭐 물론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문제 풀면 되고요. 저는 정보를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건 아니래요. 예컨대 고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보고 있는 거하고 막 같네요.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가정의 충족에 더 중요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변화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일어난 걸 하래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방금 우리가 봤던 거에서 지금 보면 4번 선택지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요.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신뢰할 만하다? 오히려 이게 더 신뢰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됐나요?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 5번 보죠.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그렇죠. 여러 집단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할수록 어때?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도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자, 문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보고 갈게요. 자, 21번을 보죠. 자, 21번을 보면 소연성노가 관련된 건데, 자,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황당무계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인데, 자, 음모의 진행 과정에서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환상적 요소가 여씨가 얼굴을 변한다. 그리고 여씨 어떤 약을 먹었더니 여씨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했는데 그 조력자 나옵니다. 밑에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갈등이 고조되겠죠. 자,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되고요.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면 죄상에 따라 처벌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그렇죠, 이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상한 쪽지 이렇게 읽게 했잖아요.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됐다. 이렇게. 끝내는 좀 열심히 하세요. 자,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이 개성이 뭐야? 여씨의 조력자지.
여씨의 몸종으로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는 여씨, 조력자는 개성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된다. 맞네요. 자, 그 글이 불살라지고 양씨가 불사를 하고 했잖아요. 시녀들이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 실행이 저지됐죠. 그쵸?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됐다. 이렇게. 자, 회면단을 먹고 얼굴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환상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면 어떻게 얼굴이 변하겠어요. 아무튼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오히려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했다. 그쵸? 다시. 상선은 금수 행동을 한 여씨를 잠깐만. 교환은 아닌데. 그쵸? 교환은 아니고. 더 따져봐라. 이랬잖아요. 누나들한테. 했지만 양부인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쳤습니다. 맞아.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이 애매했다면 이 부분에서 확 끌 수 있죠. 둘이 대립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6번.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밀들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비밀들 중심으로. 그러면 자, 비밀들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대. 그곳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었어. 근데 그 많은 비밀들은 뭐냐? 자연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 자연 속에서 얻은 그 집의 자연 속에서 얻은 비밀이네요. 그렇죠? 그 집이 자연 속에서 얻은 비밀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서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도 비 올 준비를 하는 거야. 비 올 걸 대비하는.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뭔가 자연의 이치, 순리 이런 법칙들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봐. 그쵸? 똑똑한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대.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뚜렷했으니까요.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아주 뚜렷했대요. 뚜렷.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 모든 것이 불분명하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밑에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 밑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26번의 문제를 가보면 이렇게 봐.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아파트에서는 아예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기본적으로 감춰져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아까 지렁이 울음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튼 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에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아파트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야. 여름이고 봄이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히려 긴팔을 입고 겨울에는 반팔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여름에는 막 에어컨 빵빵하고 겨울에는 난방 확확 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추워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반팔 입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봄, 겨울을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숨어 있는 게 없어요. 이래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7번은 그냥 바로 갈게요, 여러분. 자,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그쵸? 저 늙은이 어떻게 하고 있어? 편하게 낚시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치 이렇게. 자,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작가가 관찰하는 한 명의 늙은이겠죠. 제 사수는 낙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근데요. 여러분 1, 2, 3수를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들을 봐도 나도 한가로운 전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와는 달리가 잘못됐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나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거리감도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답은 찾아집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끈어있는 연습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를 좀 볼게요. 28번 문제. 자,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봉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자,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겼다.
자기 업무를 떠넘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주사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뭐 백주사한테 떠넘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서주사한테 뭔가를 떠넘겼냐? 그것도 아니고요. 자,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대꾸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분명히 보면 질문하니까 그대로 다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가 잘못됐고 백주사하고의 관계에서요. 자,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서주사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 그쵸?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백주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맞네요. 자,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아른치를 했어. 백주사하고 먼저 아른치를 했어. 그러면 그 동승자는 MP일 거 아니에요. 미군 장교야. 동승자에게 인맥을 과시한다. 아니야. 동승자에게 인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 지위를 누구한테 백주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야. 자,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그래 말을 가로채서 나 누구요? 이랬어. 나를 누구요? 근데 그게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나 이만큼 이제 출세했어 라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일 수 있는데 31번이에요. 한번 보죠. 자,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의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 첫 번째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의 시선입니다. 여러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데요. 또한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도 고조할 수 있고요. 또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도 전해준대.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A부터 보죠. 자,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했다. 남들은 먹기 힘든 걸 백선봉은 먹었다. 맞네요. 맞죠? 자, 부정하게 모은 많은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열한 것까지 보이죠. 습격 당시 현장에 들뜬 분위기를 환기했다.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B예요. 보면 공공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화판이었는데 자,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쌀 말고도 이거 막 이렇게 나열했어. 열거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어때? 그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이거 죄다 다 하나씩 확인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현장에 들뜬 분위기 환기할 수 있죠.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C에 보면 아까 있었더란다 있었죠. 있었더라도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현장을 습격한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했죠. 그리고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해서 그걸 본 사람은 군중들일 거 아니에요. 전해준 사람도 군중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자,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고. 자, 5번을 보면요.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데 백주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이름이 여지영이거든요. 제 이름이 여지영인데 여지영 쟤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습격을 받았다고 하지 습격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항상 언어편에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보면 돼요. 자, 백주사의 입장이라면 집과 세간 죄다 부서지고라고 했겠죠. 집과 세간이 죄다 부서지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아들이 보낸이라고 했겠죠. 백주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있다면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뭐 이건 백주사의 입장이라 해도 돼요.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백주사의 시선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들은 처가로 자신은 서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야 백주사의 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시선은 항상 언어 표현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백주사의 일관된 초점화 혹은 백주사의 일관된 시선이라고 하기에는 억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아시겠죠? 초점 확인하는 방법, 누구의 시선인지 확인하는 방법, 언어 표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2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는 향하고 나는 이제 전문가인데 뭐 답은 나머지가 너무 뻔히 틀려서요. 답은 2번이에요.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상징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건이 상징적이다. 근데 상징적인 걸 뭘 보고 상징적이라고 합니까? 어떤 걸 보고 상징적이라고 그래? 원관념, 보조관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징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소재에 뭘 담으면 돼? 구체적인 소재에 추상적 의미를 담으면 돼. 알았죠? 이 추상적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징적 사건 했으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추상적 의미를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전문가하고 아이들의 관계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와 있죠. 이 전문가의 계속 길들여지는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길들여져 가지고 어떻게 돼? 구속당하게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추상적 의미 길들이는 사람과 길들여지는 사람. 그러면 길들이는 사람하고 길들여지는 사람은 여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상품을 파는 사람하고 상품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추상화했죠.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상징성을 띤 사건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죠. 자, 마지막 문제는 보자.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풀고 나면 어렵진 않거든요. 답이 좀 쉽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에서 실제로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아요. 오답률이 꽤 높은데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정답률을 높일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잘 끊어 읽어 보세요. 그냥 크게 보지 말고 잘게 끊어 읽어 보라는 건데요. 보자.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애로 가자. 이거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라는 의미거든요. 혹은 회복하자. 아니면 돌아가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 아니,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 예전으로 돌아가자. 오래되지 않은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고 순수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가자. 있던 거지 이거를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여러분이 미개지 본 거, 미개지니까 확장하자는 건가? 아니에요. 그때 과거 당시를 미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공통 부분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계속 봤겠지만 제가 문학보다는 독서에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독서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에서 이렇게 실수를 안 했다면 독서에서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했듯이 제 점수를 확보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독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확실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학에서도 충분히 계속 실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혹은 문학에서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렸네. 내가 이런 문제는 보완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공통 부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